안녕하세요, 영나이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서울대병원 편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서울대병원은 필기시험, 1차 시험, 2차 시험으로 이어져 있고 필기시험은 전반적으로 성인간호학에 한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산병원을 함께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ICP 상승이나 성인간호학 대부분의 중재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 약물 계산 및 RI 레지멘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야 되고 알버티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 외에 대다수의 성인간호학의 전반적인 내용을 묻기 때문에 평소 성인간호학을 공부할 때 대한간호협회 문제집으로 공부하셨다면 훨씬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1차 면접은 실무진과 인성면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의 경우에는 2019년도에 블라인드 채용으로 바뀌면서 면접 방식 또한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2019년도 이전에는 여러 명의 사람이 들어가서 공통질문과 전공질문을 받는 실무진 면접으로 이루어졌고 2차 면접은 경영진 면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블라인드로 바뀌면서부터는 두 가지의 방에 들어가게 되고 한 가지의 방은 인성질문 위주로 진행이 되며 다른 방은 상황면접이 진행된다고 해요. 인성면접 방의 경우에서도 상황을 묻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방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공통질문과 꼬리질문을 묻는 형식이 진행되기도 하고 인성질문과 전공질문을 물어보기도 하고 지원자별 자소서를 기반한 개별 질문을 하는 방도 있다고 해요. 상황질문 방의 경우에는 문 앞에 종이가 놓여져 있고 그 상황을 읽고 4분 동안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응대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준비하셔야 될 거는 똑같이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 자소서를 기반한 질문은 무조건 준비를 해두셔야 하고 우리가 왜 뽑아야 되는지를 묻는다면 역시 똑같이 지원 동기와 자신의 강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상황 질문의 경우에는 길을 안내해달라고 하는 환자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라는 상황을 받았다면 환자 연령대와 환자가 가진 질환과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하여서 대답을 해주셔야 하고 만약에 앞으로 쭉 가서 왼쪽으로 가세요 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 말을 못 알아듣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요? 라고 묻습니다. 재차 다시 설명을 해서 알아들을 수 있게 한 번 더 얘기를 하겠다라고 지원자가 대답을 하면 면접관님이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라고 물어봅니다. 직접 가서 안내를 해드리겠다라고 말을 한 경우에는 근무 때문에 직접 갈 수 없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요?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상황을 계속 압박하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원하는 거는 어떠한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이러한 상황에 계속 압박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가 중요하고 대답하는 태도, 표정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한 가지 해결책을 선택을 했다면 그 해결책을 믿고 계속 똑같이 주장을 일관성 있게 하셔야 되고 압박의 꼬리꼬리 질문이 이어지다가 만약에 자신의 입장을 바꾸게 된다면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상황 면접의 경우에는 환자에게 직접 바이탈, 정규 바이탈을 나갔다고 생각을 해보고 한번 해보세요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바이탈을 직접 재고 어디가 아픈지 어떻게 하는지 그런 간호 사정과 중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또 들어올 수 있는 문제는 환자가 통증이 여기 배가 아파요 라고 한다면 어떻게 사정할 것인가 해서 통증 사정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지 환자에게 충분히 공감을 해주는지 통증을 인정해 주는지 등에 대한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동료 간호사와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간호사와 이야기를 하고 서로에 대해서 공감을 한 후에 화해를 하겠다라고 대답을 한 경우에는 또 꼬리 질문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화해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동료 간호사가 사과를 받아들여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요? 라고 끊임없이 꼬리 질문을 하기 때문에 면접을 준비할 때에도 한 가지의 대답을 준비하셨으면 거기에 대해서 꼬리 질문을 끊임없이 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하는 태도나 표정 등을 연습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부당하게 컴플레인을 하는 보호자에게는 어떻게 할 것인가요? 라는 상황을 제시를 하고 이 컴플레인 내용이 예를 들어서 침대 위치를 바꿔달라는 등 이러한 것이면 어떻게 할 것인가요? 라는 것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침대를 그러면 바꿔드리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되면 병원에서 입원 후 자리 이동이 금지된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고 이런 원칙과 규칙 등을 준수하면서 보호자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는 방법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서울대병원의 인재상의 경우에는 원칙을 준수하는 인재, 유연성을 갖춘 인재, 팀워크를 만들어가는 인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재상에 부합하는 대답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인재상에 맞게 끝까지 자신의 의견을 조리 있게 얘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투약 실수를 한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정석적인 대답은 즉시 주입을 중단하고 주치의에게 알린 후 동료 간호사나 수간호사 선생님께 이 일에 대해 상의하고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주치의가 약물에 따라서 어떻게 오더를 낼 것 같느냐는 약물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문제나 효과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에 대해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약물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본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고
이러한 약물에 주로 나오는 것은 니트로글리세린, 노르에피네프린, 드물게 도파민이나 도부타민 등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항암제의 경우에도 자주 나오지만 항암제 종류는 너무 많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항암제가 누출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작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또한 전공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것은 똑같이 토혈과 객혈의 차이, 환자에게 손 씻게 하는 방법 혹은 횟수, 저혈당 증상 및 중재 방법, 쇼크의 종류 및 쇼크에 따른 중재 등이 나올 수 있으며 시중에 나온 간호사 책을 기반으로 하여 준비한다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상황 면접의 경우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경우를 대비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2차 경영진 면접은 1차에 비해서 조금 더 여유로운 분위기로 진행됩니다. 다수의 사람이 함께 입장한 후에 공통질문을 받고 여기서 공통질문은 지원 동기, 포부 등 무난한 질문을 한 가지를 던지시며 자기소개를 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별 질문은 모두에게 돌아가지 않고 한두 사람에게만 돌아가게 됩니다. 이때 대답을 잘하는 경우에는 좀 더 플러스 점수를 받을 수 있고 당황하거나 대답을 잘 못하는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개별 질문을 받지 못했다고 탈락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별 질문의 유무는 경영진 면접에선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서 보는 것은 전반적인 태도나 표정,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